왜 우리들은 소금물 요법을 해야 하는가? 소금의 기능. 별표 소금은 다양한 중금속을 흡착하고 분해한다. 소금으로 과일과 야채를 씻으면 표면의 농약 성분을 제거한다. 농약을 먹고 사망 위험에 처한 사람을 소금물을 먹여 살려낸다. 소금물로 배추를 씻을 경우 중금속을 흡착하여 분해한다. 그 뒤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배추 속의 중금속 함량이 줄어든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김치 잔류농약 성분 검사. 김치를 물로 씻었을 경우 농약 50% 제거, 소금물로 씻으니 85% 제거, 5일 후에 모두 제거. 별표 간수와 환경 호르몬과 방사능 물질을 흡착한다. 간수는 각종 미네랄을 함유한다. 소금이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금은 환경 호르몬을 흡착한다. 소금에 들어있는 극미량의 방사능 물질, 극미량의 세슘이나 요오 등이 소금의 방사능 물질 흡착을 증거한다. KBS 과학 카페에서 서울대 친환경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소금의 유해 물질 흡착력에 대한 실험을 했다. 외부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비닐랩을 씌운 소금 타일에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환경 호르몬을 넣고 밀폐 공간과 유사하게 공기순환 장치를 만들었다. 일주일 후 유해 물질의 감소량을 측정한 바 실험 하루 만에 50%, 일주일 만에 80%가 감소했다. 소금의 환경 호르몬 흡착 여부를 확인한 실험이다. 별표 각종 먼지와 진먼지 진드기를 흡착하고 독을 제거한다. 소금이 먼지와 진먼지 진드기를 흡착함으로 침대를 청소할 때 소금을 먼저 뿌리고 청소기로 흡입하면 소금이 진먼지 진드기와 먼지를 흡착함으로 쉽게 제거된다. 뱀이나 진해, 벌레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바르는 이유이다. 독성이 있는 버섯을 잘못 먹어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 때도 소금물을 먹으면 증상이 사라진다. 별표 유해 가스를 흡착 제거한다. 용융 소금을 만들 때 각종 유해 가스가 배출되므로 방독면을 쓰고 작업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소금을 볶을 때도 유독가스가 배출된다. 소금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을 흡착한다. 혈중에 일산화탄소가 있을 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보다 210배나 높아서 우리 몸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몸속에 소금이 충분하면 일산화탄소를 흡착함으로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효능을 높일 수 있다. 연탄가스를 마시면 김치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을 먹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별표 지방을 흡착한다. 소금은 지방을 흡착하여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한다. 수육을 삶을 때 된장을 넣고 삶으면 기름기가 쉽게 빠져나온다. 따소물이나 따죽물을 장기간 마시게 되면 지방이 빠지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 별표 강력한 살균제다. 소금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억제하여 식품의 보존력을 높인다. 감기 걸렸을 때 소금물로 가글 하고 비염 증상이 있을 때도 소금물로 콧속을 세척한다. 상처의 소독약보다 소금물로 소독을 하면 상처 재생이 잘 된다. 상한 음식을 먹고 바로 탈이 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체내 면역력과 소금 농도의 차이다. 인체에서의 소금의 역할. 별표 체액을 구성한다. 인체의 70%는 물이고 그 중에서 소금은 0.9% 위 농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체 내의 물이 소금의 양을 결정한다.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인체 내에서는 상투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배출함으로 탈수 현상이 나타난다. 그동안 그렇게 물을 마시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이유가 소금을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따죽물을 하면서 물 보충이 쉬워지고 몸 안에 보유하는 수분이 늘어나면서 탈수가 해결되고 있다. 별표 혈액순환을 도와서 체온을 유지해준다. 나트륨은 혈액순환의 촉매 역할을 하므로 소금이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소금이 충분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소금이 부족하면 체온이 낮아진다. 이 증상은 혈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저혈압과 저체온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 별표 소화와 영양 흡수를 돕는다. 소금 속의 염소는 위액의 주 성분이다. 따라서 위액을 충분히 나오게 하려면 소금이 부족하면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소금을 보충해 주면 소화가 잘 된다. 따소물이나 따죽물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효과가 소화와 변비 개선이다. 소화력이 좋아지는 이유는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의 베이스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따소물을 마시게 되면 소화액과 염산의 농도가 높아져 저산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모든 내분비액이 같은 원리로 농도가 높아져서 대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별표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 소금물은 인체 대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요소, 요산, 활성산소, 젖산 등의 물질을 신장과 피부를 통해 체외로 배출하여 혈액을 맑게 한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강력한 환원력을 가지므로 그만큼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혈관 속의 혈전을 방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 소금이 흡착력이 뛰어나다. 공기 중의 유해 성분을 흡착하듯이 인체 내에서도 발생하는 대사 찌꺼기들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것이다. 샤워할 때 사용하는 바디 크린저도 소금을 주원료로 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 원리도 위와 같다. 소금물로 목욕을 하면 욕조에 때가 붙지 않는데 이를 보아서도 소금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별표 세포의 산화를 막는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원소 주기율표 상에서 1족의 원소로 강력한 환원력을 가진다. 세포가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하면 병들거나 노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산소를 내놓거나 전자와 결합하여 환원이 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은 대부분 산화를 촉진하는 산성 식품인데 소금은 pH 7.4를 넘어가는 알칼리성 식품이다. 또한 산화 환원 위치가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치이다. 알칼리성이거나 ORP가 낮으면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금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ORP가 마이너스 400쯤 되는데 수소 다음으로 낮으며 그만큼 강력한 환원력을 가질 수 있다. 일반 소금물에 쇠붙이를 넣으면 쉽게 녹이 쓴다. 그러나 9번 구운 중염물에 쇠를 넣어 놓으면 녹이 슬지 않는 실험 결과를 보았다. 구회중염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었으므로 그만큼 ORP가 낮아져 있기 때문이다. 별표 칼륨을 배출한다. 체내 칼륨이 쌓이면 부정맥이 발생하여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륨이 과다하면 많은 염분이 빠져나가 저나트륨증으로 심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일, 고구마, 늙은 호박 등을 많이 먹어 체내에 칼륨이 과다하게 쌓이면 빠르게 배출시켜야 하는데 이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나트륨이다. 별표 면역력을 높여준다. 소금은 살균력이 있으므로 체내에 소금이 부족하면 감기나 알레르기 등에 노출되기가 쉬워진다. 반대로 체내에 염분이 충분하면 유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인체 내 유익한 미생물의 힘을 강화해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소금과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혈당염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던 부분이다. 신체 내의 염도가 높으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의 침범이 어렵다. 반대로 체액 중의 당도가 높으면 외부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어 번식이 쉽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당분 과다 상태이다. 주로 많이 먹는 밀가루 음식, 그 중에서도 빵이나 음료수 등에 모두 당분이 과다하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코비드, 폐렴 등에 쉽게 노출된다 싶은 분들은 따소물, 따죽물을 권하고 싶다. 별표 세포를 건강하게 하여 피로를 풀어준다. 소금물을 섭취하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 세포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충분해진다. 소금은 체내 독소와 피로 물질을 흡착하여 소변과 땀으로 배출한다. 그 결과 대사 작용이 활발해져 세포 기능이 활성화되므로 세포의 활력이 생긴다. 별표 혈관을 청소하여 각종 성인병을 예방한다. 소금은 모세 혈관과 정맥, 동맥의 혈관에 붙어있는 노폐물, 일산화탄소, 지방 등을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이 한다. 또한 혈중 지방을 흡수 촉진하여 고지혈증이나 중성 지방 수치 등을 낮추어준다. 별표 뼈를 튼튼히 한다. 소금은 그 짠맛으로 인해 오장 중에서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심장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심장은 우리 인체에서 뼈를 주관하는 성질을 가진다. 골다공증이나 성장기 아이들의 뼈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여기까지로 소금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소금만을 이야기하다 보니 물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물이 인체에 필요하다는 점은 논할 필요도 없다. 그 점을 알지만 물을 마시기는 너무 어렵다. 따소물 요법이 좋은 점은 물과 소금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실 때만 우리 인체에서 그 물을 붙잡을 수 있다. 소화액이나 인체 체액이나 림프액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따소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주로 상대적인 혈어 증상이 나타난다. 혈액을 시험관에 받아 원심 분리를 시켜 놓으면 붉은색의 혈구와 계란 흰자처럼 보이는 혈장으로 나뉜다. 혈장 성분은 소금물에 아미노산이 녹아있는 형태이다. 따소물로 소금과 물만 보충해 주다 보면 혈장 중에 아미노산 부족증이 나타난다. 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보충이 필요하다. 나도 따죽물 내 달째 이어지면서 소금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미노산 복용을 시작했다. 평생 혈어자인 나에게도 소금물로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아미노산의 요구량이 늘고 있다. 상대적 혈어가 나타나서 아미노산을 챙겨 먹고 있다. 일종의 명현 반응인 상대적 혈어 증상에 대해서는 글로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온전한 치유에서는 에너지를 중시한다. 영혼육의 에너지를 높여서 우리 전체 생명 에너지를 높인다. 생명 에너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높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이다. 육체 건강의 기본은 혈액순환이다. 혈액순환은 피를 기본으로 한다. 피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그 피는 소금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요즘 상담에서 만난 한 분도 나의 블로그를 보고부터 따소물 요법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흡혈 기생충에 의한 혈어를 오래 알아와서 따소물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 생명에 중요한 것일수록 값없이 사용할 수 있다. 햇볕, 공기, 물, 소금. 그 중에서 소금 사용만은 각자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 자기의 생명력을 높이고 싶다면 소금과 죽염을 다시 보면 좋겠다.